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앱 가운데 이 모바일 게임이라고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모바일 게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이란 그 휴대전화기나 노트북, 패드, 탭 등과 같은 가볍고 이동 가능한 전자기기에서 즐길 수 있는 비디오 게임의 한 유형입니다. 요즘 휴대전화기의 경우 성능이 크게 향상된 스마트폰으로 변모하면서 단순한 전화통화나 문자 송수신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컴퓨터처럼 여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은 주로 스마트폰이나 패드, 탭 등 그 손에 쥐고서 화면을 눈으로 보면서 조작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전자 게임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네. 특히 뭐 1, 20대 이 젊은 층뿐만 아니라 또 어르신들도 이런 모바일 게임을 또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소비자원에 이와 관련된 불만 사항이 좀 접수가 되고 있나요? 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 동안 모바일 게임 관련 상담 피해구제 사건을 분석해 봤습니다. 상담은 무려 5천여 건이 접수되었고요. 그중에서 약 한 300여 건이 피해구제 사건으로 접수가 됐는데요. 특히 지난 2020년에 올해 상담 피해구제 사건이 전년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많은 분들이 또 모바일 게임을 즐기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이 민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사건 300여 건을 분석해 봤는데요.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등 계약 관련 불만이 약 한 8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버 접속 불가 등의 어떤 서비스 장애가 한 60여 건으로 나타났고요. 미성년자 결제도 유사한 한 70여 건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청약 철회 관련 불만이라든지 이용 정지, 계정 압류와 같은 문제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런 모바일 게임 관련 소비자 이 문제나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주로 접수되고 있는 피해 유형은 계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그래서 주요 모바일 게임사들의 이용 약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조사 대상 모바일 게임사들의 약관에 서비스 중단이나 변경, 정보 제공 등의 거래 조건이 삽입되어 있었고요.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한다든지 그 서비스를 전부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사업자가 언제든지 이런 모바일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또 전부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럼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습니까? 네, 물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이용자에게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용 약관만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를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었어요. 문제는 소비자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면서 유료 결제를 하는 경우에 어떤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유료 아이템 구매 후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를 경험한 이용자 중에서 서비스 종료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종료 후에 유료 아이템에 대한 어떤 환불과 관련해서도 환불 절차가 복잡하다든가 환불 금액이 매우 적다든가 아예 또 환불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여러모로 좀 주의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모바일 게임 관련한 그런 환불도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또 다른 문제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전 고지, 즉 이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충실히 준수하지 않고 게임 앱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업자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함으로써 이용 약관에 규정된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의 전부나 일부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도 있었는데요. 이를 더 갑작스럽게 서비스 자체가 변경되는 어떤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이템을 사용기간 동안 그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도 못 박아두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여러 규정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용 약관 자체가 이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고 또 불편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환불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뭐 불편함이나 이런 건 또 없나요? 네, 이용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 아래서 청약 철회나 계약 해제, 해지, 과호금 등과 같은 환급 의무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앱을 통해 결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앱마켓 사업자를 통해서 환급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는 모바일 게임 사업자가 환급 요청을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환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이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이런 소비자 피해 사례를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2019년에 모바일 게임 화폐를 약 한 30만 원 정도에 구입해서 게임을 즐기던 소비자가 있었어요. 그 게임 사업자가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화폐를 할인 판매해서 같은 해 이제 한 9월 정도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7월, 8월까지 결제한 것에 대해서만 환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소비자는 이 기간에 유료 결제를 한 건 아니지만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환불 대상 기간이 너무 짧다, 적정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유료로 결제한 자녀 화폐에 대해서 좀 환급을 요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손자가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중에 그 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를 한 거예요. 명의는 당연히 이제 초등학생 손자를 데리고 있는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네, 결제 당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요금이 청구될 때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부모 동의 없이 또 이제 친권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환급을 요청했던 사건인데요.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는 단말기 그 주체가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좀 가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그 금전에 대한 경험이라든지 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는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데에만 집중하고 금액적인 부분을 좀 간과할 수 있으니 사용상에 있어서 좀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소개해드리자면 모바일 게임을 이용하면서 신용카드로 아이템을 외화로 $10 정도 결제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실수로 이제 잘못 구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좀 취소하고 다시 새로 제대로 구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이 앞으로도 이 스마트폰을 통한 그런 모바일 게임을 또 즐기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이런 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게임과 관련해 또 금전을 지출할 때는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보다 조금 더 각별한 유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